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또 뵙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제가 예. 없는 동안 일주일 딱 일주일인데 난 네. 한 달 같아요. 아, 이게 좀 바쁘고 네. 또 처음에 이 유튜브 기초를 확실하게 잘 정직하게 닦아놔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나서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아무 대가도 없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요. 예. 항상 그런 심정이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예. 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또 통해서 예. 또 이제 제가 대신 궁금한 부분을 좀 일말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네, 여쭤보고 또 듣는 것만으로 저는 좀 그것만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또 제 궁금증이라든지 의문점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은 또 궁금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또 그냥 뭐 대표자로서 또 한번 여쭤본다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뭐 회의를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예. 그냥 그런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참석하고 있으니까요. 전 좋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가. 그래도 어쨌든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항상 미안하고요. 아이, 별 말씀을요. 네. 그 평양만사 지금도 계속 조금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이게 듣고 또 이런 부분 계속 새롭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월급 북한에 대한 월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다루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도움이 또 되더라고요. 북한 실정에 대해서 체제에 대해서 또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슈, 북한에 대한 이슈, 또 미국과 러시아, 또는 중국, 일본, 또 한국, 이렇게 이제 결의되어 있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생각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희 우리, 그래도, 북한에서 기자 생활을 또 하셨던 우리 김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는데 성의껏 제 입장에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뭐 맞다든지 뭐 이렇게 한번 듣고 보자 하는데 6월 말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미국 회담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있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처음에 분명히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왔던 네임이죠,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고 북한에서는 급기야는 오지랖 떨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워낙, 왜냐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미국은, 그죠?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심지어 이제 제재만 더 들어왔죠? 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회담 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하고 같이 동행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있을 것이고 대북정책 특별대표죠. 비건이 스티븐 비건이 있을 것인데 근데 한 분의 변수가 있어요. 우리 좀 강경론자 매파라고 하죠. 존 볼턴. 그분이 뭐 당연히 같이 동행해서 올 수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필이지 않을까요? 왜? 말 그대로 강경파잖아요.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빅딜, 굿이너프 아니다. 빅딜이다. 영변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강? 영변의 2배만 하죠. 핵시설이 2배만 하다고 알고 있는데 원래 분강 지역에 연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연변이라고 안 부르고 분강이라고 불러요. 국방과학자들은 분강에 출장 간다면 그 핵단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런 데서 분강이 따르고 연변이 따르는 줄 아는데 이 네. 분강이라는 울타리 안에 영변지구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빅딜하고 그린어프리 네. 안에 네. 빅딜이라는 것은 미국이 전체 전부 다 핵을 다 포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안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하고 북한과의 어떤 그런 부분은 뭐 그린어프 쉽게 말하면은 단계적 핵 폐기에 이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자.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들고 나올 건지 이번에 6월 말 정상회담에 그걸 들고 나올 건지 심지어 트럼프가 존 볼턴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 모습을 계속 취할 건지 그렇게 되면 제 입장은 한미동맹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일본은 스스로 몸집 키우기를 미국과 더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되면서 한미동맹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 가뜩이나 훈련도 지금 축소되고 없어지는 판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 볼턴이 오게 될 때 계속 고수를 해야 되는지, 빅딜을 고수해야 되는지, 문제는 여기서 그냥 트럼프의 운전대를 주고 맡겨서 해야 되는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생님께서는 어떤 의중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노선을 가야 되는지 문재인 정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번에 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볼턴이 올지 안 올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복잡하냐면 북한 핵 문제하고 핵 문제를 축으로 해서 이 모든 게 북한이 어떻게 변해야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론도 운전자론도 촉진자론도 북한이 변할 때 그게 효력을 내는 거예요. 김정은이 변해야 자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김정은 스스로가 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 국제사회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곤란하니까 이제 우리가 핵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 서야 중재도 통하고 운전자도 통하고 촉진자 역할도 대한민국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그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해 있고 진정성 있는 의사 있으면 의사를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잘 무리 없이 국제사회하고 유관국들하고 조율하면서 실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이 역할인데 그러면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6월 말에 있을 회담에서 볼턴이 오든 안 오든 지금 거기에서 운전자 역할을 미국에다가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도 본인 스스로가 대화를 계속 강력하게 물론 미국도 대화를 열고 있지만 제재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합시다. 현재 해줄 건지 제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겠죠. 뭐 금강산 개발이라든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진 않겠지만은 뭔가 좀 시가적으로 뭔가 좀 이게 북한이 액션을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액션도 안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하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말 정상회담에서 이미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돼요. 일단 이제는 이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역할은 한국 정부의 손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전제하에 선생님께서 볼 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전제하에요, 전략자산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요, 없다 전제하에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핵무기가 완성됐느냐 안 완성됐느냐 탄두 실어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전력화할 수 있는 그게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뿐이지 핵 프로젝트는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핵탄두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걸 계속 ICBM이라든지 완성했든 안 완성했든 그걸 완성 안 했으면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고 안 했다면 완성했다 해도 그걸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이 북한의 핵 프로젝트는 맹맥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자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이 지금 제가 잠깐 말을 끊었는데 그 부분 맞아 설명해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 말의 정상회담에서 존 볼턴이 오든 안 오든 난 그렇게 별 우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는 미국은 정리를 했어요. 숨을 일이 없다고. 빅딜만 나간다고. 그럼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94년
미국 제네바 회담 이후부터 계속 수몰들이 왜냐면 저는 이렇게 된 거죠. 네. 존 볼튼이 오게 되면 음.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하고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을 잡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을 잡는다는 게 존 볼턴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강경하게 올 게 뻔한데 거대되고 다시 북한에 대한 지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아직도 물론 대화가 계속 열려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지고 좀 덜 한다든지. 근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핵실험이라든지 ICBM이라는 어떤 그런 것만 하지 않으면 뭐 단거리든 요 정도는 봐준다. 그 정도는 넘지 말아라고 하지만은 도발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수위가 작은 도발은 이어지겠지만은 일단 존 볼턴이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존 볼턴의 움직임을 높게 봅니다. 존 볼턴은 5월이라 본다는 거죠. 높이 봅니다. 아, 네, 그렇죠. 미국 회담에는 참가해도 한미 회담에는 참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는 게 오직 북한 문제 하나 매달려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한미 동맹의 측에서 서로 우방국들 사이에서 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많은 문제들이 내포돼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북한 핵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핵 문제는 이미 미국이 최근에 나온 모든 걸 놓고 볼 때 정리가 끝났다고 봐요. 나는 북한 핵 문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생 불가능하게 다시는 북한 핵 프로젝트라는 말이 의지에 오르지 않게 해결해야 된다. 이 자막대기는 20년 동안 못했는데 20년 동안의 수몰들이 이젠 실패했어요. 냉각탑 하나 폭파해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러 지원금 모자 벗어졌죠. 방콕 델타 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자산을 풀어줬죠. 얘들이 말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보세요. 경유 한 해에 50만 톤씩 경수로 지어준다. 이게 다 빅딜의 결과에 보상을 한다면서 온 거예요. 북한은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떤 핵무기를 경수로 그 다음에 이제 경유 50톤인지 5만 톤인지 그거 빅딜에서 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후에 핵실험으로 맞받아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을 내주고 대량으로 취한다. 그게 바로 북한 정권이 핵무기 관련한 전략과 관련된 핵을 일정한 시설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좀 푼다든지 아니면 자기 딴에는 우리는 식량 지원이지만 자기 딴에는 이제 조공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경하게 미국과 또는 한국의 서방 국가들한테 우리가 강경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알아서 바친다.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해준다는 그런 개념, 불쌍해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전리품 정도. 선전도 우리한테 해주는 그냥 저 수령의 탁월한 지략과 전술에 의해서 적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쌀을 받아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령이 위대하기 때문에 알아서 바친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우리 본점으로 돌아가서 존 볼턴의 무게는 그렇죠. 높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오겠는지 않은 그건 별로 의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운전자부터 촉진자부터 항상 말을 해왔는데 인정 안 하잖아요. 일본이든 북한이든 이제 미국이든 문재인 정부 대해서 운전대를 준다든지 솔직히 이런 거 안 하는 거 같고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될 수도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가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가 스스로가 미국한테 쉽게 말하면 이제 지휘권, 운전자권을 가지고 요번에 한미 우리 회담에 있어서 정말로 키를 그래 막말로 트럼프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준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사장님 핵심은 그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옛날에 우리 유럽의 우리 냉전 시대 때 보면 동유럽권하고 우리 민주주의 유럽하고 우리 공산 유럽권이 있을 때 유럽의 일들은 유럽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알아서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결정권이라는 거는 세계적인 결정권이라는 건 미국의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미국의 지휘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유럽의 냉전 시대에서도 미국의 어떤 지도권 그거를 말미암아 민주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도 물론 일본, 한국 예. 우리 아시아 중국, 쪽에서 러시아. 솔직히 여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의 우방국이 있어요. 동맹국이 있고 역사적인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일본도 민주국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뭐 러시아와 중국 공산주의, 북한은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솔직히 저는 여기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있으면 아까 전자의 운전자로 표현했지만 네. 그래 운전자는 아니어도 네. 서로 셋이서 뭔가 공조를 하고 서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3.1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여기서 운전자 거론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중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또 우리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북한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서로에 대한 그 해석 또는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인식 차이, 그 온도 차이가 너무 벌어졌던 건데 요번에 그걸 해결하고자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6월 말에. 이제 내가 말 좀 합시다. 문재인 카카는 네. 북한 문제, 핵 문제에 관련해서 스스로 운전자를 자청하셨습니다. 누가 부여한 거 아니에요. 네. 차를 만들어 놨으니 당신이 몰고 다니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카카 스스로가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미국이 준 적도 없어요. 네. 아 그럼 해봐라 이거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가 벌어진 첫날부터 운전자 비슷들음했지만 운전자 같지만 운전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 운전자는 어제도 오늘도 인정하든 말든 과거든 현재는 미국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북한이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북한 핵을 다루는 북한이 핵을 만든 게 미국 때문에 만들고 미국과만 핵 문제를 딜하려고 해요. 한국은 그게 지분이 없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국은 밑에다 깔고 자꾸만 미국에 달려드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하도 미국이 그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운전자는 이미 94년부터 미국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주변국들은 다 보조 운전자들이에요. 보조 중재자들이고 그렇게 핵 문제가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또 이 문제에서 운전자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온다. 나는 그렇게 핵 문제를 너무 높이 비중이 다룰 것 같지 않아요. 북한 핵 문제를.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여태까지 다뤄오던 선상에서 밀고 나가지. 이번에 오는데 트럼프 카카가 오는데 이번 핵 문제 이번 한미회담의 핵이 북한 핵 문제다. 이렇게는 안 온다는 소리예요. 다각적으로 가지고 오고 무슨 방문 차원에서 오는 거지 북한 핵 문제는 그렇게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핵 때문에 오는 거지 아니에요. 뭘로 와요? 그 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북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문재인 정부는 온통 관심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미국은 다 세워놨잖아요. 네. 빅딜로 나간다. 그 다음에 핵 포기하기 전에는 어떤 그 지원도 없다.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식량 지원이며 대북 지원. 너네가 알아서 알아. 우리는 관계 안 하겠다. 그거 안 돼. 이거 다 나온 건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알아서 하라. 했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알아서 하라. 상황이 이렇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러나 그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계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건 미국은 외교적인 수사는 정확히 들어야 돼요. 미국은 네. 본 스스로가 빅딜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건 하되 네. 문재인 정부는 너는 너가 싶은 걸 하라. 그거지요. 왜? 암만 말해도 자기네 마인드를 딱 갖고 해야지 하는 사람한테 미국이 뭐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네. 마음대로 하다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난 거잖아요. 외교적인 부분 또 여기 우리 한국 경제적인 네. 부분은 또 거기 또 여기 부분 네. 다 이게 지금 골마서 터져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데. 문재인 행정부가 업한한 것도 아니고요. 네. 무슨 실수한 건데 그분들이 국가 비전, 북한을 다루는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국가에 대해서는 벌려놓긴 쉽지만은 무겁고 또 무거운 거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할 수 있다고 딱 본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잘못이 부득부득 있다면 북한을 가볍게 봤다든가 북한 핵 문제를 오판했다든가 이 관계지 문재인 정부는 딱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던져보고 저렇게도 던져보고 하면서 북한을 유화 정책으로 끊어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한국을 항상 밑으로 봐요. 수복해야 될 대상. 빨리 침공해서 해방돼야 될 족구로 보는 거예요. 그거 문재인 카카는 대통령으로 올라앉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성과도 그렇고 잘못된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세계가 고맙고 또 고마고는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죠. 저도 네, 저희 그거예요. 국민들도 입장에서도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좀 잘못 정책적으로 뭔가를 좀 한다고 네. 생각할 때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해요. 임기 언제 끝나나. 다 그래요. 그 생각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인권 대통령이고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살갑게 대화로 다 푸는 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네. 왔을 때는 그거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기준인 거예요. 뭐 그거는. 혹시라도 착하고 항상 이제 허허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 지도자의 네, 이미지에서 제일 무섭게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게 착한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있으면 네. 좋게만 하지 않고 솔직히 저도 매를 들 때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죠. 그거에 있어서 미국과의 어떤 합동 훈련 그게 네.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매를 든다는 네. 얘기는 그것도 하면서 좀 뭔가 서로 이렇게 좀 하면서 서로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좀 해야 되는데 도발할 거 무서워가지고 야, 도발하는 거 무서워 갖다 바치면서 평화 유지하는 건 솔직히 저는 정말 싫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지금 한국 정부가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면 매는 미국이 들어라. 네. 나머지 평화 이거 모든 선한 거는 우리가 해서 끌어내겠다는데 요게 글쎄 어떤 사람은 된다고 보지만 난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위험한 게 없다는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평화 모드를 네. 갖다 바치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갖다 바친다는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그다음에 대북 제재 하는 거에 대해서 대화로 풀겠다고 제재를 좀 풀어달라는 거, 네. 그렇게 되면은 요번에도 지금 북한의 제일 크다는 배 중에 두 번째 배, 네. 그 이름 모르겠지만 네. 그게 공유돼 있죠. 석탄을 네. 가져다가 네. 가다가 미국한테 압류당했잖아요. 네. 그게 솔직히 물건을 뺏기면 정말 화가 나겠죠. 이 자기 네. 입장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까지 하려고 들고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 중국 가가지고 단둘이 다쳤는데 제일 친한 친구 어떻게 보면은 제일 친한 친구인 한국이 야 너는 왜 자꾸 이걸 풀어주려고 하고 대화식으로 하려고 해봤지 않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로 친구가 아닌 러시아나 중국은 빡빡 치는데 한국한테 하는 말 와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친구만 아니었으면 너 한 대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서 좀 이렇게 좀 아유 이거 동맹국이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잘은 친구니까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탐탁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요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냥 친구니까 동맹국이고 미국이랑 친구니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요번에 그냥 운전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조라고 하죠. 그런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빅딜을 끌어내던 그런 과정에서 제재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도발이 조금은 있을지언정 감내하고
더 나가면 한미일 공조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뭐 저는 한미일 자꾸 얘기하는데 요번에도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요번에 일본 몸집 많이 키웠잖아요. 뭐 스텔스기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폭격기부터 해갖고서 뭐 여러 가지들 몸집을 많이 키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한국이 아닌 일본 넘어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못된 소가지. 저는 안 하고 일본이 하면 또 이게 일본하고 미국이 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그건 제 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하고 뭐 누구가 가져오든 말든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일본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지금 뭐 누구지 아베 총리하고 뭐 어떻게 국빈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왜소당하지 않는가. 그럼 왜소 안 당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일본하고 미국이 그런 약간 제스처만 있으면 질투로 하는 것 같아요. 아무 필요 없는 거.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인데 그럼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을 기준히 여기겠어요? 일본을 기준히 여기겠어요? 제 대아시아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1순위는 무조건 일본이에요. 국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솔직히 한국이 일본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민족한테 총불을 겨눴던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게 더 중요해요. 저는 그게 동족인 북한 인민을 북한이라는 자체를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 김일성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족속, 그런 체제에서 북한이라는 어떤 옛날에 같은 동족으로 총뿌리를 걸었는데 6.25 때 그랬죠. 총뿌리를 걸었는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물론 식량전이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걸 위해서 퍼주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이 대화를 하자 이런 부분 이런 제스처를 북한한테는 하면서 일본한테는 어떻게 지금 시국에서는 한일 공조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보니까. 북한하고 평화 다 좋아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북한하고 평화할 때 평화 체질할 때 힘의 균형을 봐야 돼요. 우리가 평화할 수 있게끔 서로 위협이 없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핵이라는 단도를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지금 이 시국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나는 대한민국이 어느 날 첫날부터 그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한미일 공조만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히 보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거지 북한이 중요한 건 북한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북한이 지금 망할까봐 체제가 무너질까봐 중요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셔. 지금 중요한 건 맞는데 지금 그거예요. 지금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 거고 북한이 지금 체제가 김정은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북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일이 다 자유국가들이에요. 자유국가들이에요. 남북은 동족국가예요. 나는 자유라는 이 가치는 동족 밑에 둘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자유화된 다음에 동족인이 어떤지 해도 돼요. 자유라는 그 어떤 그 가치 외에는 어떤 것도 올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유의 수준에 따라서 더 좋아져 나가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유라는 그 길로 가는 건 틀림없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독재 국가로서 동족을 협박하기 위한 그 핵을 만들어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일 동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6월에 있는 한국 미국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단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아니 핵이든 뭐든 북한의 제재든 뭐든 대화의 협상이든 장을 다시 열어보겠다든지 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결과를 북한이 좀 예의주시하 좀 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동태에 따라서 미국이 정말 이 선까지 넘지 말라는 핵에 대한 거라든지 ICBM인지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뭐 그냥 최소한 넘을 선만 넘지 않은 선도 내서 도발을 또 감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면서
정말로 뭔가 본격적이지 않을까. 뭐가 됐든 간에. 이건 트럼프의 메시지에 따라서 북한의 액션이 결정되겠는데요. 네,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북한이 볼 거야.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예, 안 써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자기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트위터한다면서요, 서로. 얼마든지 자기네 직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랑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담을 가져서 네. 뭔가 공론화하고 언론화한다는 거는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한미 건데.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기가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거를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보냐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요번에 다시 다 그렇게 뭐 하노이부터 북한이 또 러시아에 가서 그렇게 또 결렬된 부분 또 그게 끝나자마자 가만히 집중도 있을 줄 알았는데 도발을 감행해서 우리 흔히 언론에 섞었다 뭐 이것저것 쏘면서 다시 도발을 하고 또 미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뭐 단거리니까 근데 이제 계속 요 도발의 건에 대해서 좀 계속 계속 할 것 같긴 한데 도발은 북한 계속 정권의 하는데, 네. 계속 하는데 안돼 말 도발은 북한 정권의 이 DNA예요. 성격이고 생리예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문재인 정부 요번에 우리 한국이 네. 미국과 6월에 진짜 있는 회담에 대해서 네. 정말 내용이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내가 한번 운전자론이든 뭐 촉진자든 뭐든 뭐 그게 진짜 이게 공조할까? 이번에 미국의 어떤 그런 빅딜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또는 이런 부분, 이런 지원적인 부분, 이거 과연 이거 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조금씩 가만히 해도 이걸 같이 또 삥 뜯는 거니까 한국한테 쉽게 말하면 그렇지. 네, 그렇죠. 그렇지. 한 대 쥐어받고 삥 뜯는 거잖아요. 삥도 말도 안 하고 뜯어내잖아요. 그렇죠. 쌀도 그냥 쌀 달란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자꾸 주겠다 그러니까. 줄라면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고 티나지 말게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그건 없어요. 그래. 북한에 내가 어제 그제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고약하진 않대요. 밥은 먹고 산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번 건에 대해서 요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는 그 내용이 진짜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좀 쳐봐요. 미국은 그렇게 나올 게 뻔한데 한국에서 어떻게 참 이게 할지 북한을 또 그 대화 모드로 가면서 또 제재 지원 금강산 계속 이것도 얘기할까봐 아우 내 진절이가 나요. 진절이 나지. 그거 얘기할까봐 또 트럼프 카카가 이번에 오면 우선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고 사인한 데 대해서 담대 차원에 오는 내용도 있을 거고. 예? 칭찬했잖아요. 우린 친구라고 문재인 카카를. 자기네 무기를 많이 사간다고. 국가 지도자는 국익이에요. 그게 할 거고.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놀다 갈 것 같아요. 나는. 네. 저는 뭔가 하나 툭 하고 뭔가 좀 변화가 아니요. 올 수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땐 북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란 문제 터졌지 어디면 지금 그기가 중요하지 북한 문제는 이미 주변 대국들이 딱 이렇게 커버하고 있기 제가 때문에 볼 때는 그 와서 그냥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빼고 그냥 뭐 그냥 아까 말씀처럼 할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미국은 미국의 계획대로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예요. 미국과의 관계는 마음대로 하셔 국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들떨어지면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 우리를 지지했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오판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외교적인 수사를 정확히 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앉아있는 이거 지위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문제 각하가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평화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이거는 다 주하고 그 곁다리 관계인데 주는 기본 핵을 지고 있는 북한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 대상하겠다고 하는 미국이고 한국은요 핵 피해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만약에 벌어진다면 한국 정부가 자기 현재 이렇게 핵 문제로 해서 구축된 이 역학관계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평화로만 해결하겠는가? 저는 저같이 아주 그냥 일반인도 네. 일반 국민도 네.
답이 보이죠? 아니 일반 국민이 봐도 네.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거 알겠거든요. 아니 일반 국민이 네. 봐도 북한이 핵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할 것 같은 게 하는데 아니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아니고 핵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왜? 당연하죠. 핵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핵이 없어서 후세인이나 카다피가 다 쓰러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어? 그거예요. 자기는 핵을 갖고 있어야지 내 체제를 유지하고 여태까지 끌어왔던 그 업적 이런 걸 모든 핵으로 이 핵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서는 우리 이 북한에 대해서 먹고 살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생존수단. 절대 이거는 자기 보호도 그렇고 이 자기 인민들 또 자기 체제의 어떤 이런 유지하기 위해서 핵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걸 포기한다? 그래. 그럼 막말로 포기하면 그걸 포기하리라 생각하는 우리 정부도 희한하고 아주 안 할 것 같거든요. 내 체제가 무너지든 핵을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하게 하겠다고 대화를 열어보겠다고 그 평화무드로 가면서 이것저것 제재 풀어주려고 하고 뭐 식량 지원해주고 뭐 식량 지원을 뭐 어떤 식으로 또 북한 요구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실적으로 저는 식량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남한에 있는 돈을 땡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식량 지금 말씀처럼 식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면 야 빨리 너네 나라에 있는 기업들 빨리 끌고 와서 돈 문제를 풀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그 카드는 그거에 있고 답이 다 나왔네요. 네, 저는 똑똑하십니다. 네, 저는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절대 포기 안 해요. 왜? 이거는 핵을 통해서 내 체제를 유지하고 이걸 공고히 해서 세계 무대에서 힘을 갖고 싶은 무기이기 때문에 핵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도발을 하면 세계적인 무대는 핵으로 가지고 승부를 하고 남한 쪽에서는 조금 도발만 취해지면 까딱까딱 취하면서 이렇게 평화 모드를 끌어내면서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니네 고간에 키 갖고 와. 너희들 쉽게 말하면 너희 10대 기업 들어가 있는 너희 기업들 투자 다 유치해서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말씀하신 거.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일반인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든든합니다. 북한, 지금 저는 그래서 전자에서 이거 말한 거예요. 우리 김정은이가 핵을 결국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설계를 짜봐야 플랜 B를 짜야지. 그렇죠. 어떻게든 김정은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그렇게 대한민국 세금 또는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내실 없는 외교 자꾸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핵적인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플랜 B는 그래 핵 가졌어? 그러면 너희 북한 체제를 뭐 좀 무너뜨리고 러시아도 아닌데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 체제 보장해줄게.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거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나중에 뭐 이렇게 이렇게 흡수통이나 하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무너져야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흡수통이 필요 없고 저는 김정은이 그냥 무너져야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무너져서 그게 뭐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남한과 북이 하나로 되는 건 2차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그런 식으로 통일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북한 정권을 정말로 무너뜨리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주먹으로 했으면 주먹으로, 핵을 들었으면 핵으로, 핵이 자기를 보여줄 것 같지만 그러다가 핵으로 망해요. 북한은 정말로. 아니면 그러면은 주먹에 주먹이 이에는 이가 아니라면 그럼 뭐냐? 뭐 강하면 부러지지만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게 강하지 이제 부러진다고. 인권 문제죠. 어떤 인권 유린 국가도 내부의 적극적인 작용에서 군사적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인권 유린 국가도. 나는 북한 문제를 볼 때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끝없이 공세해야 된다. 경제 문제에서는 지금 대북 유엔 제재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지 다각적으로 군사적 면에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전적으로 될 때 북한 정권은 항복은 안 하겠지만 김일성 족속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북한 김일성 족속이 항복은 안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또 살아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 외교적으로는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대북 경제 봉쇄. 지금처럼 계속 가야 돼요.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는 한미 군사동맹, 한미일 공조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네, 저도요. 그게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네. 아유, 좋네요. 한미일 공조 중요하고 한미 동맹 중요하고 네. 그게 곧 평화로 가는 그건 대한민국의 네, 생명선이에요. 네, 그렇죠. 한미일 공조가 북한 같은 그 동족국가 저런 날강도 같고 깡패 같은 놈을 모래 일고 계속 협박받는 대한민국으로서는 화가 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의 우리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자유 세계 질서에 맞게 유엔 안보리 규정에 맞게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존 볼턴이 온다 안 온다. 나는 안 온다는데 진짜 오면 어떡해요? 오면 또 오면 또 오는 가까이야죠. 거고. 그건 내 의견이니까.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존 볼턴이 이번에 와서 안보 보좌관으로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이게 손을 거놨기 때문에. 오면 글쎄요. 올 수도 있는 데는 북한 그렇다고 존 볼턴이 왔다고 북한과의 관련해서 그 정책이 변하거나 더 획기적인 뭐가 나올 일은 없어요. 아니 그게 뭐냐면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한번 존 볼턴을 이렇게 대동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왔으면 강경파니까 강경론자니까 거기다 대고 평화부들을 계속하면서 뭐 자기가 그 중간 촉진자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안 하고 저는 그걸 통해서 그냥 미국에 그냥 공조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지금 대한민국 그걸 보면 험하고 군사적인 거는 군사적 그거는 미국이 다 맡아라. 우리는 선한 역을 맡겠다 그건데 그것도 오판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발이 안 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판이라는 거예요. 북한 근데 나는 문재인 카카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한번 보려고 해요. 저분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될 것 같아서 한데 안 되는데. 그럼 그분이 북한 문제나 이 외교 주변 동맹국들을 다루는 그 능력의 문제지 말하는 세계관의 문제고 보는 시각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예요. 그 능력이나 시각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기 말에 책임지던 북한이 저렇게 까불 때 도발할 때일수록 그 책임은 같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나 문재인 카카를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직으로 했는데 내 하나의 의견 때문에 그분을 계속 내가 욕하며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 의견은 이런 마당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가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한 표, 그 사람들도 한 표. 열렬한 그 문재인 카카의 열렬 지지편도 한 표. 시급들하게 보는 나도 한 표. 그저 국민이 몫이에요. 국민이 깨친 것만큼 북한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했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